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해외 선물 기초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해외 선물을 하면 이제 주식과는 다르게 해외 선물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증거금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증거금에는 그 증거금의 이제 종류가 위탁 증거금이라는 게 있고 유지 증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지 증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위탁 증거금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위탁 증거금은 말 그대로 어떤 선물의 상품에 대해서 내가 매수를 하고 싶을 때 선물은 이제 계약 단위로 매매를 하거든요. 계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한 계약, 뭐 두 계약, 세 계약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한 계약을 사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내 계좌에 얼마의 최소한의 돈이 있어야지 이 한 계약을 매수할 수 있느냐, 매수를 하게 해주느냐를 정해놓은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금액이 위탁 증거금이고요. 유지 증거금은 뭐냐? 유지 증거금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종목을 이렇게 샀어요,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혹은 그러니까 매수를 보통 롱 포지션이라 그러고 또 선물은 양방향 베팅이 가능하니까 매도를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데 이거를 숏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만약에 매수 롱 포지션을 잡았는데 주가가 내가 잡은 게 여긴데 이렇게 오르다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빠졌어요. 그럼 손실이 나고 있잖아요. 그럼 내 계좌가 얼마가 들어있었는데 위탁 증거금이 들어있었는데 이상으로 들어있었겠죠. 그게 점점 마이너스가 되면서 얼마를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 선이 있어요. 이 유지 증거금이란 금액 언더로 내려가면 보통 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이하가 되면 뭐 경고 문자도 오고 아마 문자가 오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오겠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소위 주식할 때도 많이 들어본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유지증금이라는 거는 내가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자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만약에 풀 베팅이나 몰빵 베팅을 하면 당연히 이 신용을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주식할 때 신용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신용 비율 같은 게 되게 간당간당해지잖아요. 그만큼 내려갔을 때 리스크가 커지는 거고요.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빠져도 당연히 유지증거금 이탈로 반대 매매가 나갈 가능성이 크겠죠. 정리를 해드리자면 위탁증거금은 내가 어떤 종목 계약을 매수하기 위해서 한 계약을 매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유지증거금은 매수를 한 다음에 그 종목이 이제 혹시 내가 매도를 했는데 오를 수도 있고 매수를 했는데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둘 다 내 계좌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때 그 종목을 반대매매 당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유지에 필요한 증거금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로 한 번씩 상품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지금 글로벌을 깔아놔서 키움증권 기준으로 얘기 드릴 건데요. 모든 증권사는 이 해외 선물에 대한 수수료나 이 증거금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각자 증권사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 조금씩 다릅니다. 한번 키움증권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증거금 수수료 탭을 제가 들어와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CM이라고 되어 있고 키움증권에서 보면 이게 다 상품이에요. 선물에 관련된 상품인데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하는 이유는 국내 선물보다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해외 선물을 부담 없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여기 보면 위탁 증거금이 있고 유지 증거금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위탁 증거금이 큰 종목들은 사실 뭐 굳이 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 시간에 얘기 들었듯이 인기 있는 종목들은 나스닥 선물이나 골드, 오일 뭐 그 정도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천연가스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위탁 증거금이 이제 달러로 표시된 거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하는 나스닥 미니 선물을 많이 하니까 나스닥은 지수죠. 네, 그래서 지수 선물을 찾아서 예를 들면 나스닥 미니 100 선물을 한다. 그러면 위탁 증거금이 여기 지금 현재는 8,250달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8,250달러면 대략 환율이 한 1,200원 된다고 치면 어쨌든 한 1,000만원 조금 못 되는 금액이거든요. 한 900 몇십만원 되겠죠. 네. 유지 증거금은 그보다 낮은데 역시 한 800만원대 정도 될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수료는 이제 여기 뭐 7.5% 이렇게 나와 있긴 하는데, 이제 이전 강의에서 알려드렸듯이 수수료 이벤트를 하면 이 7.5%가 아니고 2.5%까지 지금 해주기 때문에 키움증권은 현재는 2.5% 수수료 2.5% %가 아니고 이거 달러예요. 달러. 네. 7.5달러인데 현재는 2.5달러까지 해주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게 지금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입을 하면 수수료는 매수 매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7.5라고 하면 실제로는 15달러가 들어가는 거죠. 네, 한 계약당. 그리고 많이 하는 것 중에 상품 선물 에너지 쪽을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크루드 오일을 가장 많이 해요. 여기 보면 크루드 오일이라고 있죠. 라이트 스위트 크루드 오일이라고 있고, 통화 선물도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통화 선물은 지금 별로 인기가 없어서 이 주식과 비슷해요. 인기가 있는 종목들은 매수 매도가 많아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니까 활발하고 한데, 매수가 인기가 좀 없어지면 뭐 거래량도 막 지맛대로 고가도 막 건너뛰고 되게 위험하고 잘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활발한 걸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품 선물 쪽을 보시면 에너지가 있고 라이트 스윗 크루드 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들어가 보면 그냥 크루드 오일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 크루드 오일을 보면 한 계약이 3,850이니까 거의 한 400만원, 500만원 가까이 되는 거죠. 400만, 400 몇십만 원이겠죠. 그게 역시 위탁 증거금이고, 유지 증거금은 3,500달러, 3,500달러입니다. 그러면 한 400 정도 되네요.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 금액을 만족하지 못하면은 반대매매를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금액을 해당되어야지 그 한 계약을 매수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여기 가스도 역시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네, 가스도 있고 브렌트 오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서 볼 거는, 이렇게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무려 1,000만 원이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일단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 미니든 아니면 일반 이렇게 지수가 선물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낮은 종목에 선물 표시가 있어요. 오일 같은 경우도 그냥 오일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 미니 오일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오일보다는 조금 더 적은 가격에, 물론 호가의 그 변동폭이 더 적겠죠. 그래서 계약이 되는데, 얘는 정식 기본은 일단 거의 400만원 가까이지만 이 미니 오일을 쓰면 상품을 하면 거의 한 200 몇십만원 정도면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위탁 증거금도 그렇고 유지 증거금도 한 200 정도, 1750달러 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금액에 맞춰서 또 매매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내추럴 가스도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똑같이 이미 나와져 있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원래 지수 선물들이 비용이 이렇게 금액이 좀 커요. 많이 하는 선물 중에 이렇게 항생도 많이 하는데, 항생은 실제로 뭐 그것도 국내 선물이 평균 점거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항생도 한 2천만 원 이상 필요하더라고요.
항생은 이제 낮에 중국장하고 같이 돌아가는 거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장처럼 11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미국장과 같이 움직이는 거고, 물론 장중에 주중에도 돌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한데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 선물이지만 많이 하고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인데 정거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나온 종목들이 마이크로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 종목이 있고, 마이크로 종목 중에 나스닥을 보면 실제로 이 미니 나스닥인데 여기 마이크로는 825불밖에 안 돼요. 825불이면 거의 그냥 한 100만원 정도잖아요. 100만원 조금 못 되는 돈이고, 900만원대. 유지점거금도, 아니, 90만원대, 말을 잘못했습니다. 90만원대고, 유지점거금도 이제 750이니까 한 800만원, 8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장단은 분명히 있는데, 일반 종목으로 거래를 하면, 이제, 한 호가당 거의, 얘는 한 호가당 짧게 움직여도 뭐 한 5천원씩 움직이면서 되게 큰 폭으로 움직이는데, 얘를 움직이면 10분의 1 가격밖에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호가당 거의 500건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움직이고, 근데 수수료 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일반 상품을 이용하는 게 유리한 게 똑같이 7.5불인데 이게 이벤트를 하면 2.5불이 했잖아요. 마이크로는 근데 한 계약당 10배의 적은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한 계약당 2불이고 수수료 이벤트를 받으면 1불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한 계약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긴 합니다. 변동폭이 크고. 근데 이제 장점은 한 1000만 있으면 마이크로로 매매를 할 경우는 이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얘는 무조건 일괄로 한 계약씩 해야 되는데, 돈이 크면 위쪽으로 하는 게 맞는데, 적을 때는 마이크로로 하는 것도 고려해보면 내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뭘 리스크하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익숙해지면 또 자금이 커지면 정식 종목을 하는 것도 좋고요. 실제 HTS 화면에서 관심 종목을 눌러보면 이렇게 종목별로 나옵니다. 실제로 누를 경우 이런 식으로 각종 종목들이 아까 금리나 에너지 이렇게 종목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지수 역시 보면은 일반 나스닥 상품이 있고 마이크로 상품이 있어요. 이게 마이크로 상품이고 이게 나스닥 상품이잖아요. 미니 상품이고, 그리고 일반 나스닥 나스닥 미니가 보통 일반 나스닥인데 상품이 있고, 그다음 마이크로 상품이 있습니다. 똑같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변동폭이나 이런 게 궁금하시면 종목별로 이제 정보를 보면 다 나오는데, 키움 같은 글로벌 같은 경우는 여기 누르면 나와요.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매매한 종목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틱당 가치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이쪽 하단을 보시면 틱당 가치가 5달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틱 사이즈는 0.25. 그러니까 틱 범위는 0.25씩 움직이고 한 번 움직일 때마다 5달러씩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금액 변동이. 근데 나스닥 미니 같은 걸 보면 틱당 사이즈도 0.25씩 밖에 안 움직이고 틱당 발루도 0.5달러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크루드오일도 궁금하시면 이런 식으로 틱당 가치는 10달러씩 움직이고, 하나인 게 10달러라는 얘기죠. 10달러씩 움직이고 크죠, 비교적. 사이즈는 0.01. 크루드오일의 미니, 이게 이제 크루드오일 쪽에서는 아까 마이크로하고 같은 개념인데, 미니 크루드오일을 보면 아까와 좀 다르죠. 틱당 발류는 12.5지만 실제로 틱당 사이즈가 0.025이기 때문에 그냥 크루드오일이 훨씬 변동폭이 큰 거죠. 두 개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차이가. 골드 역시 표시되어 있고요. 궁금하면 이렇게 종목 정보를 찾아보면 얼마가 움직이냐, 그리고 위탁 증거금이 얼마냐, 유지 증거금이 얼마냐 누르면 한글로 바뀌죠. 원화로 바뀝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달러는 이런데 위탁 증거금이 9,970만원 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정보를 보고 자기가 매매할 종목을 골라서 선택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해외 선물 위탁 증거금이나 유지 증거금에 대한 개념과 실제로 종목 상품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차트 기본 설정하고 이런 화면 구성, 그리고 어떤 분봉 차트들을 봐야 되는지 초보들에게 필요한 매매 기본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